제 이름은 엘레라나르 벤넷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어사이트 마켓의 허브레이디인 엘리미스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수면을 위해 차, 통증을 위한 식물, 무거운 마음을 위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평화로운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격처럼 차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쌓은 것입니다. 조용히, 잔인하게, 홀로. 그들은 꾸준한 손을 봅니다. 그들은 그 손이 무엇을 견뎌낸지 모릅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웃음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조각된 침묵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본다. 그들은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 올라가야 했던 무덤을 보지 못합니다. 라벤더의 모든 병 뒤에, 모든 진정 미소. 내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야기는 묻히지 않습니다. 일부 상처는 뿔이 자라서 피부를 통해 말을 하든 말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전히 듣고 있다면, 뭐 물으십시오. 어머니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전에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당시, 나는 냉담한 손, 중고장, 그리고 내가 살았던 세상에 맞지 않는 꿈을 가진 마른 소녀였습니다. 19세에 나는 임신했다. 그 소녀는 잘생겼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약속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처럼 나는 혼자 있었습니다. 배에 아기가 있고 체중이 너무 무거워졌을 때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접히지 않았다. 나는 서약을 했다. 내 아이는 결코 원치 않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힘든, 얼마나 오래, 그는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주니어로 지명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붙잡는 순간부터 나는 그에게 내가 가진 적이 없는 삶을 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도시의 가장자리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2시간 교대, 직물 먼지로 두꺼운 열기, 내 생각보다 더 비명을 지르는 기계, 내 등이 아프다, 내 손가락이 갈라졌다. 그러나 내가 꿰매는 모든 스티치는 희생으로 바느질 되었습니다. 나는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요리하고 스토브에 점심을 준비한 다음 공장으로 2번 버스를 타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내가 아무리 부러졌더라도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나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어머니를 낳았습니다. 주말, 나는 그를 공원으로 데려갔다. 내가 거에 감당할 수 없는 아이스크림을 사십시오. 세상이 아직 그를 부수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그가 달리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음식과 옷뿐만 아니라 부드러움, 웃음, 안전. 나는 아마도 과도하게 해상했다. 확실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내가 자랐던 추위를 결코 느끼지 않기를 원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냥 어쩌면, 그리고 어쩌면, 그냥 어쩌면,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니어가 17세가 되었을 때,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음시의 일시정지에서 그것의 무게로. 처음에 나는 상상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피곤한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림자를 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자랐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떠났을 때 그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는 아들이 안락함이 필요한 아들이 아니라 남자를 테스트하는 한계처럼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뽑았을 때 그는 그것을 웃었다. 내가 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금 그의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대안이기 때문에 내가 자란 소년에게 무언가가 뒤틀릴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버터 바운더리 라인즈 블러드 모어이치 데이. 내 손에 브러쉬가 내 등에 너무 났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된 뺨의 키스.
한 번, 그는 나에게 마사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얘라고 말했다. 나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표류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앉아서 그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그는 방금 미소를 지으며 진정으로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당신은 물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죄책감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잘못 느꼈다. 내가 더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어쩌면 내가 너무 가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내가 본능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천천히 나는 그를 내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그는 요즘 엄마, 당신은 나를 더 많이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시도했다. 나는 정말로 했다.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너무 끔찍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너무 끔찍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내 몸은 내 마음이 가질 수 있기 전에 나를 배신했습니다. 199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월요일. 나는 공장에 있었고, 재봉틀 위에 갇히고 항상 마찬가지로 마감일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데도 내 머리 뒤쪽에서 통증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두개골의 망치를 가져간 것처럼 방이 기울어졌습니다. 내 비전이 흐려졌다. 내 사지가 듣기를 멈췄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것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있었다. 튜브, 모니터, 기계가 모두 삐걱거리는 기계 한 번의 류교인. 의사가 나에게 서서 모든 것을 바꿀 단어를 말했습니다. 뇌졸중, 뇌출혈. 그는 내 나이에 드문 일이지만 스트레스, 피로, 몇 년 동안 과로했다. 그들은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 쌓였다. 내 몸의 왼쪽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내 팔, 다리,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걸을 수 없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내 블라우스를 버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신두살이었고 갑자기 나는 무력했다. 그때 주니어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돌보기 위해 풀타임으로 집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당신은 내 평생 동안 나를 돌보았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말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믿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나는 무서웠다. 고마워하는, 다시 꾸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사적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아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목욕을 도왔다. 나에게 먹이, 내 시트를 변경했습니다. 내가 울 때 손을 잡았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은 변장의 은혜일 것이다. 어쩌면 비극이 그를 부드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기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몰랐던 것. 내 몸이 마비된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한때 신뢰했던 나의 본능도 마비되었다. 내가 한때 신뢰했던 나의 본능도 마비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화는 밤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왔다. 일상에서 벽지 아래의 곰팡이처럼 삐걱거리는 작고 뒤틀린 정당화. 처음에는 욕조였습니다. 그는 내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비된 사람들은 숨겨진 곳에서 박테리아를 모았습니다. 적절한 청소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는 방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의 손이 너무 낮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날아갔을 때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나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원하십니까? 항의에 대해 어리석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고 모든 이유는 사랑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 규칙이 왔습니다. 방문자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요부 도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것처럼 당신을 돌보는 방법을 모른다. 엄마.
사회복지사가 마여서라는 친절한 여자를 보냈을 때 그는 그녀가 너무 거칠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2주 후에 그만두었다. 그때 침묵이 닫히는 시기입니다. 그는 모든 전화 통화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내가 쉬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또는 고통스럽습니다. 또는 혼란스러워. 그리고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속삭이는 변명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운이 좋다고 말했다. 내 상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엄마입니까? 그는 호의처럼 들렸다. 내 몸의 가칭이 삶과 마찬가지로 통제권을 박탈한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생존의 공연이 되었습니다. 깨우다. 그가 나를 옷을 벗게 하자. 그를 깨끗하게 하자. 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나를 만지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통해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가 나에게 건네주는 약을 삼킨다. 취향이나 수치심에서 간격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도와야 했던 한 사람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 나는 그를 믿기 시작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헌신적인 아들에 대해 반남성 여성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로. 사랑이 아닙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로. 어느 날까지 나의 비명은 벽을 통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8년이 걸렸습니다. 8년간의 침묵, 복종, 수치심. 그러나 그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고 생생하고 더 크게 깨졌습니다. 그는 항상 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조용히 아프게 하면서 부드럽게 웃고. 그러나 그날 아침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남긴 모든 것. 그리고 옆집 존슨 부인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아프고 나중에 비인간적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침대에서 쉬었다.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공포. 그녀는 달리면서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요쳤다. 주니어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방금 뇌졸중 관련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그렇게 얻는다고 말했다. 이미 그녀에게 약을 주었다. 그녀는 지금 자고 있다. 그러나 존슨 부인은 그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나서 침대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911을 불렀다. 병원에서 의사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주니어는 언제나 그렇듯이 말하기 전에 나에게 대답했다. 그러나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녀를 혼자 검사해야 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내가 그 없이 방에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자국을 보았습니다. 신선한 것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들, 사라진 것들, 훨씬 더 긴 이야기를 한 것들. 그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는지 물었다. 나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말이 두려움에 엉키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거라고 말했다. 당신의 아들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회복지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 다음 심리학자. 한 조각씩 그들은 오랫동안 묻힌 진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니어와 대면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뇌졸중으로 인해 망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저를 위해 그의 삶을 희생했고 이제 나는 거짓말로 그를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피부에, 내 침묵 속에서, 내 눈에. 그는 병원에서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으로 끌려가면서 여전히 좋은 아들이었던 것에 대해 소리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숨을 쉬었다.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님. 그러나 그것은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8년간 익사한 후 충분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라, 내 사촌.
먼 거리에 거에 잊혀졌습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해 들었고 팔을 벌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침대 옆에 왔습니다. 당신은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집은 조용한 거리에 앉아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오래된 나무 라인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니어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돌보기 위해 풀타임으로 집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당신은 내 평생 동안 나를 돌보았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말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믿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나는 무서웠다. 고마워하는, 다시 꾸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사적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아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목욕을 도왔다. 나에게 먹이, 내 시트를 변경했습니다. 내가 울 때 손을 잡았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은 변장의 은혜일 것이다. 어쩌면 비극이 그를 부드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기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몰랐던 것. 내 몸이 마비된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한때 신뢰했던 나의 본능도 마비되었다. 내가 한때 신뢰했던 나의 본능도 마비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화는 밤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왔다. 일상에서 벽지 아래의 곰팡이처럼 삐걱거리는 작고 뒤틀린 정당화. 처음에는 욕조였습니다. 그는 내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비된 사람들은 숨겨진 곳에서 박테리아를 모았습니다. 적절한 청소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는 방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의 손이 너무 낮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날아갔을 때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나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원하십니까? 항의에 대해 어리석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고 모든 이유는 사랑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 규칙이 왔습니다. 방문자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요부 도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것처럼 당신을 돌보는 방법을 모른다. 엄마. 사회복지사가 마여서라는 친절한 여자를 보냈을 때 그는 그녀가 너무 거칠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2주 후에 그만두었다. 그때 침묵이 닫히는 시기입니다. 그는 모든 전화 통화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내가 쉬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또는 고통스럽습니다. 또는 혼란스러워. 그리고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속삭이는 변명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운이 좋다고 말했다. 내 상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엄마입니까? 그는 호의처럼 들렸다. 내 몸에 갇히니 삶과 마찬가지로 통제권을 박탈한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생존의 공연이 되었습니다. 깨우다. 그가 나를 옷을 벗게 하자. 그를 깨끗하게 하자. 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나를 만지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통해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가 나에게 건네주는 약을 삼킨다. 취향이나 수치심에서 간격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도와야 했던 한 사람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 나는 그를 믿기 시작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헌신적인 아들에 대해 반남성 여성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로. 사랑이 아닙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로. 어느 날까지 나의 비명은 벽을 통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8년이 걸렸습니다.
8년간의 침묵, 복종, 수치심. 그러나 그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고 생생하고 더 크게 깨졌습니다. 그는 항상 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조용히 아프게 하면서 부드럽게 웃고. 그러나 그날 아침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남긴 모든 것. 그리고 옆집 존슨 부인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아프고 나중에 비인간적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침대에서 쉬었다.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공포. 그녀는 달리면서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요쳤다. 주니어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방금 뇌졸중 관련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그렇게 얻는다고 말했다. 이미 그녀에게 약을 주었다. 그녀는 지금 자고 있다. 그러나 존슨 부인은 그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나서 침대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912를 불렀다. 병원에서 의사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주니어는 언제나 그렇듯이 말하기 전에 나에게 대답했다. 그러나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녀를 혼자 검사해야 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내가 그 없이 방에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자국을 보았습니다. 신선한 것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들, 사라진 것들, 훨씬 더 긴 이야기를 한 것들. 그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는지 물었다. 나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말이 두려움에 엉키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거라고 말했다. 당신의 아들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회복지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 다음 심리학자. 한 조각씩 그들은 오랫동안 묻힌 진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니어와 대면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뇌졸중으로 인해 망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저를 위해 그의 삶을 희생했고 이제 나는 거짓말로 그를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피부에, 내 침묵 속에서, 내 눈에. 그는 병원에서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으로 끌려가면서 여전히 좋은 아들이었던 것에 대해 소리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숨을 쉬었다.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님. 그러나 그것은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8년간 익사한 후 충분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라, 내 사촌. 먼 거리에 거에 잊혀졌습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해 들었고 팔을 벌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침대 옆에 왔습니다. 당신은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집은 조용한 거리에 앉아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오래된 나무 라인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 침대, 부드러운 조명, 욕실의 발을 위해 나르리한 방을 만들어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절조차도 처음에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라가 내가 서서 도와주었을 때 나는 날아갔다. 그녀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했을 때 나는 울었다. 나는 존중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나를 서두르지 않았다.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말했다. 그녀는 나를 멀리서라는 물리치료사에게 데려갔다. 확고한 목소리, 부드러운 터치. 그녀는 단지 내 사지를 가르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몸을 다시 내 몸이라고 가르쳤다. 그런 다음 해리슨 박사, 내 치료사가 왔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내 가슴 근처에 있는 것을 나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가 열린 것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빛이 들어왔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손가락이 삐걱거렸다. 다리가 바뀌었다.
내 목소리는 더욱 성장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멀리서는 나무 지팡이를 내 손에 넣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 단계를 밟아 엘리. 나는 했다. 나는 모든 사람과 울었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저녁 식사 테이블을 가로질러 나를 보고 말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각 세션마다 나는 몇 년 동안 꿈꾸지 않은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그때 허브가 다시 나를 찾았습니다. 사라는 내가 뇌졸중 전에 이웃을 위해 차를 섞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기시켰다. 그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한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약용식물에 대한 현지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피었다. 카밀레, 생강뿌리, 스컬캐프, 레몬밤. 모든 이름은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팅크, 통증에 대한 주문. 나는 현지 시장에서 작은 스탠드를 열었다. 단지 테이블, 일부 항아리, 그리고 누군가가 들러갈 수 있는 조용한 희망. 그들은 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왔다. 그런 다음 라인. 그런 다음 이야기. 그런 다음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허브의 미스 엘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제책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러 왔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허브를 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번 구걸했던 일종의 치유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여성입니다. 생존자, 전투기, 다시 말하는 법을 배우는 침묵의 목소리. 우리는 매주 화요일 가게 뒤에서 만났다. 우리는 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잎과 뿌리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야기. 그리고 나도.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는 상승한다. 고 말하는 힘. 그리고 나도.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는 상승한다. 고 말하는 힘. 그 힘은 20년 동안 나를 데려갔다. 나는 삶을 지었다. 사업만이 아니라 목적. 나는 힘을 가지고 걸었고, 침착하게 말을 했고, 평화로 잤다. 과거가 돌아올 때까지. 지팡이 위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문 삐걱거리는 소리와 20년 동안 듣지 못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르니카의 항아리를 재입고하고 있었다. 떨림. 약한. 그러나 틀림없이 그의. 엄마 그가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돌렸다. 그리고 거기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나를 맴돌았던 사람은 모든 호흡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다. 피부 창백하고 눈이 가라앉고 몸은 옷 아래에서 떨리는 두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는 다발성 경화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할 수 없었다. 간신히 목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싼 방에서 혼자 살았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울었다. 그가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가 다른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한 번 나를 부러뜨린 부러진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나는 느꼈다. 명확성. 나는 그에게 말하게 했다. 모든 탄원, 모든 변명. 그가 생각한 감정적 밧줄의 모든 비틀림은 여전히 붙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무력한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의 친절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만지는 손이 치유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방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자비를 구걸한 밤에 대해 말했다. 내가 수치심을 겪은 날. 내가 컨트롤 WRA일 때 간병인이라고 불렀다. 거짓 헌신의 패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내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체인이 사라졌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대 없음, 식사 없음, 담요에 쌓인 용서가 없습니다.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였습니다. 그는 내 가게가 울고 어깨가 안쪽으로 움직이고 한 번 사용 잃어버린 다리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가는 것을 보았다. 복수가 아닙니다.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처음으로,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순간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왕관했다. 금이 아닙니다.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드문 일, 평화. 나는 여전히 푸어사이드 마켓 근처의 작은 상점을 운영합니다. 말린 뿌리와 치유 잎의 항아리가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엘리 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그 이름 뒤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가게가 자랐습니다. 화요일 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보여주지 않는 흉터가 있는 여성. 한때 이야기를 속삭이는 여성들. 이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 있다. 내가 치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신이 부러질 수 있다는 증거. 그 고통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세분화합니다. 그 생존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의 시작입니다. 나는 여자들이 그 뒷방에서 나가서 삶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 학대자를 떠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정말 웃으며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나는 전체를 느끼기 위해 법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느끼기 위해 메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내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살아가 있습니다. 내 사촌, 내 동생 정신. 나는 안토니가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시 내. 그리고 나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사용한다. 모든 여성에게 여전히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영혼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세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다음에 일어날 일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엘레라 나르 벤넷입니다. 저는 72세입니다. 그리고 나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생존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평화의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